79.4로 8월보다 8.8포인트 내렸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합니다. 100보다 낮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수는 지난 8월까지는 넉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 들어 하락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예선 경기에서 결승골 등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슈켄디아와의 유로파리그 3차 예선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25분 결승골을 넣는 등 한 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 토트넘은 슈켄디아에 3대1로 이겼습니다. 미성년일 때 당한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건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으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뒤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당한 성폭력 등에 대해 법정 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혹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 가운데 생강과 김치 등의 가격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 전인 8월 15일에서 9월 4일과 올해 9월 2일부터 22일 기간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축수산물 가운데 29개 품목은 가격이 오르고 33개 품목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가운데는 생강 가격이 킬로그램당 6,078원으로 1년 전보다 45.5% 올랐고 김치는 킬로그램당 857원으로 31.4% 올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충청 남부 내륙과 전남 지역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대구와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 일부 지역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또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예상되며 주말인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에서 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포항에서는 휴 요양병원 전수검사에서 70대, 80대 3명이, 경주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60대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22일에 입국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2명이 문경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4흘 만에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돌봄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가족의 확진으로 혼자 격리된 아동, 노인, 장애인이나 복지시설 종사자의 확진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곳 등입니다. 대구시는 연휴 기간 인력 20명을 긴급 투입해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솔자인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B씨와 C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오늘 도내 전역에서 방역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도내 사회단체와 방역단 등 15,000여 명은 귀성객이 몰리는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등 2,100여 곳을 방역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자는 내용의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유치 대상 기관 선정과 전략 수립, 유치 활동을 맡게 됩니다. 대구시는 위원회와 함께 대구 미래산업과 상생 효과를 내면서 각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공공기관 10개가량을 유치 대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릴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으로 포스코 컨소시엄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용역기관 입찰 재공고 마감 결과 포스코를 주관사로 7개 업체가 참가한 포스코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포스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달간 제안서 평가를 거친 뒤 오는 11월 본격적인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울릉도와 독도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명절 연휴 때마다 해오던 울릉항로 여객선 증편 운항을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여객터미널과 여객선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좌석을 한 칸씩 비우도록 발권해서 배 안에서도 거리 두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저반 시설이 피해를 입은 독도의 여객선 운항도 당분간 제한됩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마스크 쓰고 가는 도심 치유 관광지를 소개했습니다. 경상 가명, 달성길과 근대문화골목, 삼덕 봉산 문화길 등은 스마트폰 앱으로 해설을 들으며 걸을 수 있습니다. 팔공산 동화사에서 파계사까지, 대니산 다람제에서 현풍중까지는 드라이브 코스로 좋고 대구숲과 대구수목원, 사문진 나루터에선 계절숲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합니다. 방출량은 명태 1139톤, 오징어 470톤, 참조기 366톤 등으로 경북도는 오는 29일까지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해서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합니다. 대구지방 현재 기온 23.1도, 습도는 62%입니다. KBS 제일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에 대해서 정부는 천인 공노할 만행이라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가 논란입니다. 군은 숨지기 6시간 전에 첩보를 입수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실종자가 자진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유가족들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북한의 만행 규탄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집중 비판하고 군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 본부 뉴스에서 후속보도 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정부가 추석 이동자제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연휴 맞아서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슈에서 제주도 원희룡씨 연결해 입장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소식 최동호의 관전 포인트에서 정리해드리고 2부 와치독 유엔 연설 관련해서 전문가 발언을 왜곡 인용한 보도 문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듣겠습니다. 68년차 배우로 왕선 활동하면서 한국방송대상 내레이션부 수상을 했습니다. 배우 김영웅님과 금요초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 자제 당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광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비상 걸린 상황인데요. 제주에만 이번 연휴에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여름에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위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태풍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장마도 길었고 게다가 코로나19 상황도 아직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될지 걱정인데 제주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1월 이후에 총 59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00% 해외 또는 수도권 말입니다. 네. 지역 자체 감염은 제로고요. 예. 특히 그 광복절 연휴 이후에 그 수도권 감염자들이 산발적으로 네.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4차 추경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 간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따로 좀 준비되는 것도 있습니까? 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예. 제주는 그 재난긴급 지원금을 2차분을 지급을 지금 거의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서 네. 추석 전에 저희가 100%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민들의 한 92%, 그러니까 숫자로 한 62만 명이 네. 이번 도민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10만 원씩요. 610억 원이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휴 특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될까봐 걱정입니다. 제주는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육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육지와는 관원상지가 많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제주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벌초 풍습까지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제주는 명절보다 벌초는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예. 벌초 때 안 오면 뭐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정도의 분위기인데 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우리 조상님들도 우리가 우선 그 코로나 안전하기를 바랄 거다 그래서 예. 벌초는 물론이고 명절 동안에도 이동 자제를 일찍부터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예. 뭐 각종 도민회라든지 자발적으로 또 어른들께서도 이번 벌초 추석은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벌초도 네. 대행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봉사해주는 그걸로 해서 풍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향 떠나 살고 있는 도민들의 방문까지 지금 자제하는 마당에 추석 연휴에 또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거라고 하는데 이거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가족 친척들은 오지 말라 그래서 아쉽지만 자제하고 있는데 예. 그걸로 남는 비행기 좌석을 전부 여행객들이 오신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하죠. 네네. 그래도 이 제주가 그래도 안전하다 그러고 깨끗하니까 기분 전환 뭐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네. 아이고 우리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여행이 아니라 지금 일상이고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오지 마시라 그러겠어요. 가급적 예. 나중에 오죽하는 분들은 자제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오실 분들은 예.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뭐 좌석은 다 찼나 봐요. 100%까지는 아닌데요. 예. 하루에 거의 꽉 차면 4만 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거의 거기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방역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마스크 의무하고요. 예. 마스크 착용 안 하시면 바로 단속을 합니다. 기존에는 권고였지만. 네. 또 두 번째로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저희가 마지막에 해서요. 네. 37.5 기준을 좀 낮췄어요. 하게 되면 의무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격리돼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저희가 위험한 업종, 위험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이미 다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위반하면
바로 형사고발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제주도에서 뭐 야외건 실내건 무조건 마스크 쓰셔야겠네요. 식사를 한다든지 뭐 예.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그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지적을 해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좀 세부적인 내용도 좀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 공항은 통과했어요. 열이 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여행 기간 중에 37도 이상의 열이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뭐 격리를 거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예전에도 보니까 열 많은데 아무도 귀찮으고 빨리 집에 돌아가면 되지 이래가지고 해열제 먹고 며칠씩 더 돌아다닌 경우는 제일 예외 없이 전부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물론 자기가 걸리려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열 많은 걸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호의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고 보고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민폐를 끼칠 거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공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행 중에 몸이 좀 이상하고 열이 좀 많이 오르는 거를 본인이 확인을 했으면 무조건 제주도의 보건소에다가 안내를 받아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해서 발열 체크도 정확히 하시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한라도 약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그냥 돌아다녀서 나중에 또 다른 확진자들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 풀린 가게들 전부 문 닫아야 되고 근데 거의 그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녀서 초토화시키는 거에 비하면 본인이 좀 불편을 감수해서 한나절 좀 격리돼 있는 게 그게 양심적인 거 아닌가요? 네. 뭐 가족끼리 그냥 조용히 그냥 뭐 개인적으로 차 이용해서 여행하시는 거 말고 젊은 사람들이 좀 게스트하우스에 여기는 이제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행 형태를 좀 즐긴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서 또 확산되는 경우도 이전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좀 어떻게 좀 조치가 되나요? 아니 뭐 콜롬은 아니면 뭐 자유죠. 아, 그럼요. 예. 다 낭만이 보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그 모르는 사람들이 모집을 해서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모집해서 만나고 또 술 마시고 또 서로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훨씬 그 밀접한 접촉도 일어나고 또 서로가 그런 경우에는 분위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위험한 사각지대라고 보고 예. 원래는 10인 이상을 금지를 했더니 9명씩 쪼개서 모집을 하길래 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3인 이상은 공식적으로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저희들이 뭐 SNS든 그 영업 광고들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명단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계도 요원이나 근속 요원이 늘 모니터링하면서 자제를 시킬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게스트하우스랑 뭐 같은 주인이 하는 포장마차라든지 아니면 또 옆집 야외로 또 옮겨서 온갖 숨바꼭질 같은 게 일어나는데요. 저희는 끝까지 그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금지를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그 파티 자체를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 위험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봐야만 합니다. 연휴 지나고 나서도 2주간 위험 기간으로 따로 정하셨더라고요. 이건 왜 하셨습니까? 잠복기가 2주니까요. 그래서 확진자가 일단은 그 자기 다 원래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와 접촉됐던 사람이 2주일 내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또 초기에 음성이 나왔더라도 나중에 양성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2주 동안은 그 추가 확진자가 잠복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발견되는 즉시 검사 격리할 수 있는 그 총동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제주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던 그 강남구 모녀에게 소송 제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소송이 접수가 돼가지고 진행 중인데 법원이 좀 바쁜지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워낙에 또 그동안 이동 때문을 자제하고 하느라고 좀 이번 기회에 좀 나도 좀 이렇게 숨 좀 쉬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오죽하면 여행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희 제주도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용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신 분들 저희가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네. 한치의 방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혹시 열나시면 바로 즉시 신고를 하셔서 예. 서로 협력해서 코로나 청정 제주 같이 지켜주십시오. 제주는 관광객들의 방역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반면에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천절 일부 단체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집회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주에서도 또 이 집회 오고자 하는 분들 계실까 또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온 국민이 무슨 이 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전파를 막으려고 온갖 일상생활까지도 희생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특히 국민의 여론을 확산하고 지지를 받으려는 뜻으로 아마 정치 집회를 하시는 것일 텐데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생각하고 스스로 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그 주장도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자, 정치적인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 여러 가지 배신적 집회라든가 아니면 공정경제 사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그 내부 사이에서 좀 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원 지사께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민주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설사 의견 차이가 끝까지 있다 하더라도 뭐 소수 의견 존중하는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요즘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지금 뭐 경제 관련 법률들도 네. 우리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오래된 과제고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대신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법안도 워낙 여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이 모든 것들이 법을 바꾸다 보면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정말 꼼꼼하게 그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숙성한 검토와 토론을 숙성시켜서 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큰 방향은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화요일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셨어요. 보니까 6개월을 통한 특정 상품 홍보, 청년 취업 창업 기간에 피자 제공했던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선거법 위반하니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제주 특산물 성게죽을 홍보를 한 거예요. 그거 하고 또 우리 그 취업 창업 우리 청년들 훈련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격려 방문을 하면서 피자를 제가 또 2월 2일이고 해서 이벤트로 피자 배달 복장을 해서 전달을 한 거거든요. 사실 뭐 영상 뭐 유튜브에 다 있지만 뭐 멘트 한 거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선관위에서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해서 기소까지 됐으니까 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뭐 이 단체장들이 지역 특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온갖 그 행사와 그 홍보 활동을 하는 거, 그다음 그 간담회들을 하면서 그 뭐 피자 정도가 아니라 온갖 그 식사까지 업무 추진비로 다 쓰는 거, 그것은 정말 어떤 때는 미담 기사로 많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잣대가 주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차기 대선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원희룡 지사도 이 군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당이 워낙 그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회복하면서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가 경영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그 지도자 후보분들이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그 비전과 리더십을 인정받기 위한 경쟁을 벌여 나가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꿈틀거리고 부각돼 나갈 앞으로의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도 원희룡 지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네, 청취자 6169번님이 이번에 제주 같은 경우는 정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하나하나 7번님 이런 상황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라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걱정하는 또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정오 시간을 지나면서 교통량은 조금 줄었지만 여러 사고가 생기면서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천안 눈산간 고속도로 터난 쪽으로 차량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고요. 뒤쪽으로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광주 방향으로도 동남원 부근에서 화물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차로를 막고 수습을 하고 있어 전방 잘 살펴 안전하게 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로도 대관령 1터널 부근 3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가 2시간 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지점으로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인천 방향 경기권에서는 둔대 분기점부터 반월터널까지 차들이 많아 정체고요. 서해안국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막히고 있고,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금천 일대에서만 더디늘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꼬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 방역대책 기간 동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북한의 피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NLL 인근 해상에서 시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이 경계태세 강화 지침을 내린 가운데 북한은 이번 사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서해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A씨가 실종 직전 문서 작업을 하러 간다고 말한 뒤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현장 조사를 이틀째 이어가는 한편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앞당겨 진행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달입니다.
엄청 이쁘네 가면서 말이야. 쎄.
거의 다 끝났네. 약 3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것 말고 직접 연락을 하고 확인하고 인터뷰 나와서 쓰는 게 깜찍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 뭐 SNS에 올리는 글들은 뭐 개인적인 글들도 많고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과 같이 보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는 측면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좀 각양된 뭐 단어들도 많이 쓰이는 편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식의 SNS 글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긁어와서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오히려 그런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뭐 그분의 의견이 SNS에서 좀 논리적이고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직접 연락을 해서 그 표현을 넘어서서 정확하게 그 진위가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을 좀 뭐 대중들에게 좀 전달을 할 건지 이 언론에서 좀 고민을 하고 이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발로 뛰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네. 그렇지 못한 기사들 가운데는 또 제목만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들도 또 워낙 많아서 좀 고민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입니다만 언론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와치도 시간에도 몇 번 다뤘는데 시민단체 중심으로 뭐 논의를 하거나 뭐 그동안 얘기들은 많이 있어왔는데 법무부 입법 예고는 좀 차원이 다른 전개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주무부처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 주무부처 안을 중심으로 법안들이 논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부 발의 법안이 또 주목도도 초기에 이제 언론들의 좀 주목도가 좀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법무부가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좀 준비를 통해서 나온 그런 안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쯤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언론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한다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딱히 언론사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뭐 여러 언론사가 근데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상법성 폐사인 언론사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연상과 충격 감지망과 조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5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제 북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자릿수를 기록하자 정부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귀성객들이 몰릴 수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도 유흥시설 영업을 일주일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지난 22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자 9명, 직원 6명, 가족과 지인 3명으로 다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간식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악구 사랑나무 어린이집에서도 근무자 1명이 23일 최초 확진된 후 어린이집 관계자 4명, 원생 1명, 가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화장실 등을 공동 사용하고 거실에서 함께 식사하는 등 노출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의 부동산 업체 DY 디벨롭먼트에서도 5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28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수도권 밖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업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다음 달 5일부터는 지자체가 판단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국민들이 찾을 식당과 놀이공원, 영화관의 방역 수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는 유지되지만 정부는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을 개장하되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파가 몰릴 전국 시장, 마트, 백화점과 관광지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2주간 음주운전 단속으로 늦은 시간 음주 행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조슈아 웡이 경찰에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베이징 최영훈 특파원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어제 경찰에 체포됐다 3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시위대가 마스크를 쓸 수 없게 한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시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불법 집회에 참석한 혐의입니다. 복면 금지법은 지금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중인데 경찰은 조슈아 웡에게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법원 심리는 이달 30일입니다. 조슈아 웡은 다음 날인 10월 1일에 계획된 시위를 앞두고 홍콩 시민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웡은 10대이던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이른바 우선혁명을 이끄는 등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 6월 30일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빙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와 웡의 동료인 아그네스 차우 등이 줄줄이 체포되면서 조슈아 웡의 체포도 시간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앞서 당국은 현재 친중파가 장악한 입법회의 차기 선거에 조슈아 웡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중국 세력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홍콩 경찰은 언론계와 민주진영의 반발에도 가짜 기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에 등록된 매체에 대해서만 취재를 허용하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훈입니다. 미국에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외로 증가하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가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채무 불이행으로 대량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7만 건, 전주보다 4천 건 늘었습니다. 최근 4주 연속 청구 건수 100만 건 미만을 유지하면서 84만 건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망치를 웃돈 겁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서비스 업종 외에도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해고 사태가 확산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추가 실업수당과 주 지방정부 교부금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대치 중입니다.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추가 가계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가정에 지급된 지원금이 이제 바닥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의회와 정부의 부양책 합의 실패가 미국 경제에서 하방 위험을 키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사용 부양책을 전용해서라도 자영업과 가게를 돕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내놔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버지니아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오늘 고 약 4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국민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선 투표로 몰아내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조문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결과 불복으로 해석가